세상에는 먹으면서 눈치채는 맛이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아서 느끼는 맛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혀가 먼저 알아채는 그런 맛. 머리는 아직 모르는데 혀끝이 먼저 굳는 그 맛입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그 맛을 느꼈습니다. 아침 부엌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매운 국물 냄새가 집 안으로 천천히 번집니다. 고춧가루 냄새, 그 아래 깔린 진한 뼈 육수 냄새, 냄비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컵을 하나씩 씻어서 엎어놓습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납니다. 그때 냄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국자가 냄비 안벽에 닿는 소리입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냄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릇에 국을 담고 있습니다. 한 국자, 두 국자, 김이 올라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웃습니다. 어머님 드실 거예요? 그래. 속이 좀 허해서. 유진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짧게 멈췄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릇에 국이 담깁니다. 정숙은 그 멈춤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이거 준호 해장하려고 끓인 건데요. 정숙이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해장국이면 더 좋지. 유진이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옵니다. 정숙 앞에 내려놓습니다. 국물이 잠깐 흔들립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정숙이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첫 숟갈, 입에 넣습니다. 시원하고 매운맛이 납니다. 뒤에 구수한 육수 맛이 따라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혀 안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끝에 가서 뭔가 걸렸습니다. 쓴맛입니다. 매운맛 뒤에 납작하게 깔리는 쓴맛. 정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유진은 싱크대 앞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행주를 접습니다. 폈다 접었다 합니다. 그런데 몸이 싱크대를 향해 있어도 시선은 다릅니다. 정숙 쪽입니다. 시선이 계속 그릇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머님, 응? 국 괜찮아요? 이상한 질문입니다. 국을 끓인 사람이 먹는 사람한테 괜찮냐고 묻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 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쓴맛이 더 선명합니다. 처음보다 또렷합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지 않은 채 잠깐 멈췄습니다. 유진이 다시 묻습니다. 어때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묻니? 유진이 웃습니다. 제가 약을 좀 넣었거든요. 정숙 눈이 멈췄습니다. 유진을 봅니다. 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행주가 손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약? 네. 속 풀리라고요. 정숙은 다시 국을 봤습니다. 붉은 국물 표면이 조용히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떠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으로 그릇 안을 한번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국물입니다. 정숙은 다시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쓴맛 안 나세요? 정숙 숟가락이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이상한 건 질문 자체가 아닙니다. 약을 넣었다고 했으니 쓴맛 날 수 있다고 묻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타이밍입니다. 세 숟갈을 먹고 나서 묻습니다. 한 숟갈이 아닙니다. 세 숟갈입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세고 있었던 것처럼. 좀 나네. 유진 얼굴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많이요? 조금. 유진이 웃습니다. 조금 빠릅니다.
아, 제가 약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할 맛은 아닙니다. 정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씩 천천히 그릇 바닥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유진의 시선이 그릇을 따라 내려갑니다. 국물이 줄어들수록 유진은 행주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손을 보고 있습니다. 국을 먹으면서 시선 끝으로 계속 그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숟갈을 떴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유진의 눈이 빈 그릇 위에 머뭅니다. 정숙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부엌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정숙은 그릇을 싱크대 옆에 밀어뒀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혀 안쪽에 납작하게 깔려서 물 한 모금 마시면 씻길 것 같은데 잘 안 씻깁니다.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다 드셨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싱크대 옆에 서 있습니다. 손에 행주가 들려 있습니다. 정숙이 그릇을 밀어놓는 걸 보고 있었던 것처럼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정숙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유진이 웃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묻는 사람 표정이 아닙니다. 눈이 그릇 위에 있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유진의 눈이 그 빈 그릇 위에서 잠깐 머뭅니다. 속 괜찮으신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하나 돌렸습니다. 화면에서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가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혀끝으로 입천장을 한번 후쳤습니다. 쓴맛이 아직 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입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유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리만 들으면 평범한 아침입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약을 넣었거든요.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속 풀리라고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쓴맛이 납니까? 시중에 파는 소화제는 대부분 달거나 밍밍합니다. 저렇게 쓴 건 없습니다. 적어도 정숙이 먹어본 소화제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계속 그릇을 봤습니다. 얼마나 먹는지.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엌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발소리가 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부엌 문턱 쪽에서 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입니다. 다 씻은 것 같은데 나온 것 치고는 손이 너무 빨랐습니다. 네. 국 다 드셨어요? 방금 부엌에서 빈 그릇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정숙은 잠깐 유진 얼굴을 봤습니다. 왜? 유진이 말합니다. 제가 약을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려고요. 정숙 눈이 멈췄습니다. 확인? 네. 많이 넣었으면 속이 쓰릴 수도 있어서요. 정숙은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약을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하려면 약봉지를 보면 됩니다. 냄비를 보면 됩니다. 먹은 사람한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진은 정숙한테 묻습니다. 다 드셨냐고, 속이 쓰리지 않냐고. 이건 약 확인이 아닙니다. 먹은 양 확인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유진이 웃습니다. 어머님이 드셨잖아요.
정숙이 막 대답하려고 할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입니다. 머리가 덜 빗겨져 있습니다. 눈이 아직 덜 떠진 얼굴입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아, 배고프다. 냄비 쪽으로 갑니다. 해장국 냄새 좋네. 유진이 문턱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여보 먹을래요? 당연하지. 준호가 냄비 뚜껑을 엽니다. 김이 확 올라옵니다. 국자를 들어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서서 먹습니다. 한 숟갈. 준호가 웃습니다. 완전 딱인데. 유진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요? 응. 국물 끝내준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숟갈, 3숟갈. 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쓴맛 때문에 인상 쓰지 않습니다. 나쁜 냄새도 없고 이상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쓴맛 없는데? 준호가 그냥 지나가듯 말합니다. 정숙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쓴맛이 없습니다. 준호가 먹는 냄비국에는 쓴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먹은 그릇에는 있었습니다. 같은 냄비에서 담은 국입니다. 정숙 것은 유진이 먼저 담아 식탁에 올려뒀습니다. 준호 것은 방금 냄비에서 바로 담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파 팔걸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아직 앵커가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준호가 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TV는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아닙니다. 준호는 식탁 앞에 서서 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릇을 손으로 들지도 않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아직 덜 깬 얼굴입니다. 유진은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숙이 말합니다. 맛있니? 준호가 웃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잘 끓였어. 속 확 풀린다. 정숙이 묻습니다. 쓴맛 안 나?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 왜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은 싱크대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등이 굳어 있습니다. 정숙이 냄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냄비 안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매운맛입니다. 구수한 맛입니다. 끝까지 씹어 넘겨도 쓴맛이 없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싱크대 옆을 봤습니다. 아까 자신이 먹었던 그릇이 거기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밀어뒀던 그릇입니다. 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얇게 국물이 깔려 있습니다. 정숙은 그 그릇 쪽으로 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남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와 같습니다. 매운맛 뒤에 납작하게 깔리는 그 맛. 혀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더 선명해지는 그 맛. 정숙은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정숙이 유진을 봤습니다. 며느리야.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그릇에만 따로 넣었구나.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 준호가 엄마를 봤다가 유진을 봤다가 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냄비국은 안 쓰다. 잠깐 멈췄습니다. 내 그릇만 쓰다.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유진을 받습니다. 정숙이 발끝으로 쓰레기통을 밀어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 하얀 약봉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구겨진 것도 있고 그냥 넣은 것도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정숙이 쓰레기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이게 다 뭐냐? 유진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호 해장국이라며. 유진이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그럼 왜 내 그릇만 확인했어? 그 말이 나오자 유진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가 조금 더 숙여졌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뭐야? 준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부엌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유진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더 무겁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밥상은. 잠깐 멈췄습니다. 시험 보는 데 아니다. 말은 조용합니다. 낮습니다. 떨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엌 안 공기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얼굴입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은 유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 얼굴을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행주가 손 안에서 구겨져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 그릇은 썼다. 잠깐 멈췄습니다. 냄비는 안 썼고. 준호가 냄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 그릇을 봤습니다. 엄마가 먹었던 그릇입니다. 국물이 얇게 남아 있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같은 냄비에서 담은 거잖아.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건 어때? 준호가 식탁 위 자기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얼굴입니다. 괜찮은데. 맛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그럼 내 건 왜 썼을까? 유진이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눈과 마주치자마자 다시 내려갔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정숙이 묻습니다. 오해? 국 담다 보면 간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냄비 밑이랑 위랑 섞이면서.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으로 쓰레기통을 다시 밀어 열었습니다. 봉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얀 봉지들. 다 비어 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뭐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먹은 국 옆에 있던 거다. 준호가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봉지 겉에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 봉지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분봉할 때 쓰는 그 봉지입니다. 준호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 풀리시라고요. 이게 다 속 풀리는 약이야?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쓰레기통 안을 다시 봤습니다. 봉지가 여러 개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다 넣은 거야? 국에?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약이라며. 유진이 말합니다. 네. 무슨 약? 유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속 풀리는 거요. 정숙이 묻습니다. 몇 개 넣었니?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행주를 꽉 쥐고 있습니다. 손등이 하얗습니다. 유진아, 그냥 말해. 유진이 겨우 말했습니다. 조금이요. 정숙이 쓰레기통 안을 봤습니다. 봉지가 4개입니다. 5개입니다. 정확히 세기가 어렵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금은 아니네. 그 말에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 이랬어? 부엌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햇빛은 창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비에서는 아직 미세하게 김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부엌 앞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숙은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도록 발을 치웠습니다. 뚜껑이 덮였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엄마를 봤습니다. 이건 내가 물어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준호도 말이 없고 유진도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거실까지 들어옵니다. 정숙은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아파트 건너편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바람이 있는지 나무가 조금 흔들립니다. 정숙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입안에는 아직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정숙은 외투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까 준호와 유진이 부엌에서 뭔 말을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습니다. 정숙이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입니다. 화가 난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얼굴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밖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숙은 코트 단추를 하나 더 잠갔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차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숙은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부엌입니다. 유진이 국을 담는 장면입니다. 국자를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멈춤이 달리 보입니다. 냄비에서 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것을 넣는 멈춤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냄새가 납니다. 젓갈 냄새, 깻잎 무침 냄새. 생선 가게 앞에서는 얼음 위에 생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숙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조용합니다. 정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목소리가 났습니다. 순댓국 하나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잠깐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깍두기가 옆에 있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뜨겁고 구수합니다. 담백하면서 진합니다. 끝까지 씹어 넘겼습니다. 쓴맛이 없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한 숟갈 떴습니다. 이번에는 건더기도 같이 올렸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납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나이 든 남자 둘이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혼자 온 여자가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정숙은 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 드셨어요. 쓴맛 안 나세요? 많이요. 유진이 했던 질문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릇을 밀어놓자마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 숟갈을 먹고 나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이었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두 번이었어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입니다. 다 먹었냐, 쓴맛 나느냐, 많이 나느냐. 이건 약이 잘 들어갔는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려고 했구나. 말이 입안에서 작게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먹는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건더기까지 다 건져 먹었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였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주인이 웃으면서 거스름 돈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받았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갑습니다. 정숙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조금 걸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수레가 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납니다. 틀 안에서 붕어빵이 익고 있습니다. 정숙은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냄새만 맡았습니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조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전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쓴맛 없이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쪽씩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방식이 다릅니다. 아침 조용함은 긴장이 깔린 조용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빈 조용함입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릇 소리입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입니다. 정숙이 거실을 가로질러 말했습니다. 유진아. 소리가 멎었습니다. 유진이 부엌 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있습니다. 손에 물기가 있습니다. 어머님, 눈이 붉습니다. 울었거나 울다 멈춘 얼굴입니다. 정숙이 묻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정숙은 부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식탁이 정리돼 있습니다. 냄비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있던 약봉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숙이 쓰레기통 쪽으로 갔습니다. 발끝으로 뚜껑을 밀었습니다. 안에 약봉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 휴지가 한 장 덮여 있습니다. 정숙은 휴지를 치웠습니다.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세기가 어렵습니다. 정숙이 봉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봉지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거 소화제냐? 유진이 잠깐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네. 정숙이 봉지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화제면 왜 쓴맛이 나지?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앞치마 끈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끝이 하얗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호 먹은 국은 안 썼다. 유진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내 국만 썼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부엌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납니다. 정숙은 싱크대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등이 곧습니다. 왜 그랬니? 유진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님, 울지 말고 말해. 정숙 목소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묻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유진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제가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음식간 이야기 하셔서요. 정숙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간 이야기, 짜다고 하시잖아요. 정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음식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적 있습니다. 짜다고 한 적도 있고 싱겁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면 다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숙이 묻습니다. 뭘? 어머님이 진짜 짜게 드시는 건지.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앞치마 위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짜게 먹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면. 잠깐 멈췄습니다. 내 그릇에 쓴 걸 넣어서 먹이면 되는 게 아니지.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유진 어깨가 더 내려갔습니다. 정숙이 봉지를 들어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붉습니다. 사람이 뭔가 알고 싶으면 잠깐 멈췄습니다. 물어보면 된다. 유진이 눈물을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밥상에 뭘 넣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숙은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짜게 먹냐고 물어봤으면.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거다. 나 짜게 먹는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되냐? 유진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밥상에 모르는 걸 넣어서 내가 얼마나 먹는지 보는 게. 정숙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유진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사람 밥상으로. 잠깐 멈췄습니다. 시험을 했구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옵니다. 싱크대 위 봉지 하나가 그 빛 안에 있습니다. 정숙은 그 봉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아파트 건너편 벽에 닿아 있습니다. 노란빛입니다. 정숙은 그 빛을 잠깐 봤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유진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물소리가 났다가 멎었다가 합니다. 그릇 소리가 납니다. 뭔가를 하는 척하는 소리입니다. 울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 소리입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 후 부엌 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쪽으로 오는 소리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말했습니다. 앉아라. 유진이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정숙 옆이 아닙니다. 소파 반대편 끝입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등을 엄지로 문지르고 있습니다. 정숙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아직 붉습니다. 눈 아래가 부어 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닦으려다가 덜 닦은 것 같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물어볼 거다. 유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약,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 났니?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동생한테 받았어요. 동생? 네. 한약재 하는 데서 일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한약재? 네. 정숙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한약재입니다. 소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제치고 쓴맛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봉지가 여러 개였습니다. 소화제 하나면 될 일에 봉지를 여러 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숙이 다시 유진을 봤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고 넣었니? 유진 손이 멈췄습니다. 속 풀리는 거라고 했어요. 동생이? 네. 정숙이 묻습니다. 몇 개 넣으라고 하던.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 팔걸이를 한번 쓸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실험 대상이 아니다. 유진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알아요. 알면.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유진이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세게 다물었습니다. 턱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몰라. 그냥 답답했어요. 정숙이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드셔도 뭐라 하시잖아요. 정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다 싱겁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유진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제가 뭘 해도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부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밥상에 뭘 넣었구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하려고. 유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정숙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음식간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잠깐 멈췄습니다. 안다. 유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듣기 싫었겠지. 유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음식간 이야기하는 거랑. 잠깐 멈췄습니다. 밥상에 모르는 걸 넣는 거랑. 잠깐 멈췄습니다. 같은 선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뭐라 해서 속상했으면. 잠깐 멈췄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유진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려웠으면 정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유진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습니다. 정숙은 유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달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울게 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적이 아니다. 유진 어깨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적이 아니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밥은 잠깐 멈췄습니다. 편하게 먹어야 한다. 유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외투를 집었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눈이 붉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이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숙이 잠깐 유진을 봤습니다. 알아.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납니다. 규칙적입니다. 아파트 복도 끝창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벽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이 있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얼굴과 다릅니다. 그때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피곤하긴 한데 그 안에 뭔가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말할 것을 다 말한 사람 얼굴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아파트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바람이 납니다. 아침보다 조금 더 찼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세탁소 앞에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약국 유리창에 혈압약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정숙은 그냥 걸었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었던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아침부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 뒤숭숭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봤던 주인입니다. 정숙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또 오셨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순댓국 하나 주세요. 아까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천천히 걷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습니다. 구수합니다. 끝까지 넘겼습니다. 쓴맛이 없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건더기를 건져 먹었습니다. 깍두기를 집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를 확인당하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릇을 눈으로 세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뜨거운 국물 마시고 깍두기 씹고 밥 드는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입니다. 정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밖이다. 집에 언제 와요? 밥 먹고.
잠깐 멈췄습니다. 조금 걷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 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울어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아침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걷고 있습니다. 울만하지. 준호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유진이 동생한테 받았다는 약.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준호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약재라 했는데.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화제가 그렇게 쓰지 않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뭐가 들어간 건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진한테 울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해라. 준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장모 밥상에 모르는 걸 넣었는데 정숙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등 두드려주면 안 되지. 준호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말이 되지 못한 소리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숙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겁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됐다. 엄마, 밥 먹고 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이 보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깨끗합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2번이나 오셨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국물이 좋아서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오후 햇빛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골목 끝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정숙은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발이 가볍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와 다릅니다. 아침에는 뭔가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내려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파트 현관이 보입니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입니다.